아,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거나 크게 들리진 않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마이크를 키는 걸 깜빡했네요. 적당한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마침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억의 묘지를 관리하는 묘지기 유라스 마냐레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길 정말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10월 17일인가 그때 데뷔를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터넷 이슈 때문에 이렇게 늦춰지게 된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저만 그런 거겠죠? 심장이 아파요. 너무 떨려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기 내서 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기소개를 위해서 PPT를 준비했거든요. 그 PPT를 잠깐 준비 좀 하겠습니다. 네, 혹시 PPT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잘 보이신다니까요. 다행이네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걸 깜빡했는데 혹시 BGM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묻게 되어서. 딱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의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좀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풀네임은 유라스 마네아레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유라스라고 불러주셔도 되고요. 성별은 보시다시피 남성입니다. 키는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180cm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제가 소개를 했던 것처럼 기억의 묘지를 관리하는 묘지기입니다. 생일은 7월 10일. 이날은
크게 특별하게 보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요직이 생활을 하면서 그 공간에는 항상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유독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은 잠깐 인간계에 내려와서 생일 케이크를 사와서 혼자서 생일 축하를 하고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프로필은 이 정도로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것은 달콤한 음식. 맞아요.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계에 내려올 때는 디저트 카페라든지 빵 같은 음식을 자주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여운 것들도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간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라던가 고양이, 그 밖에 귀여운 동물들은 저는 거의 다 좋아합니다. 여기 판타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판타지는 제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거 볼 때 판타지 요소가 들어간 거를 좋아합니다.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늘. 저는 여기 기억의 묘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깥에 이제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까지 좀 상쾌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비 내리는 날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싫지는 않답니다. 밤에는 밤하늘을 보는 걸 굉장히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싫어하는 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마시멜로 질문에서도 답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점프 스퀘어. 저 공포게임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공포 영화도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이게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게임을 살면서 한 번도 플레이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이제 좀 용기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많은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게임 방송 같은 걸 하게 될 때 다리가 많은 어떤 그런 걸 보게 된다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의 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기억의 묘지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망각된 기억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생명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 심지어 식물까지도 그런 망각된 기억들이
모이는 공간이고요. 만약에 그 기억의 주인이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린다면 그곳에 있던 기억은 기억의 묘지에서 벗어나 다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잊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면 그때는 아마 기억의 묘지에 있던 기억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기억의 묘지로 오게 된 기억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기억입니다. 이 일반 기억은 주로 푸른색을 띠고 있고 보통 유리구슬 정도의 크기를 띠고 있어요. 흔히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사소한 기억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기억의 묘지에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하는 그런 음악의 제목, 그리고 수학의 공식, 이런 사소한 일반 기억들이 보통 이런 형태로 기억의 묘지로 오게 됩니다. 이 기억들은 이제 보통 숲속이나 길목 등의 주변에 떠다니게 돼요. 기억의 묘지에 오게 된다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 기억입니다. 이 중요 기억은 골프공 정도의 크기를 띠고 있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잊고 싶지 않은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노란색의 직소 퍼즐 조각으로 형태를 띠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잊고 싶은 기억도 있고 슬프고 나쁜 기억들도 이런 중요 기억에 포함이 됩니다. 막상 행복하고 기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그런 슬프고 나쁜 기억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 기억으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기억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기억의 묘지에 있는 나무에 램프 안에 보관됩니다. 아까 제가 인사드릴 때 제 방을 보셨던 분이라면 뒤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램프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노란색의 직소 퍼즐 조각이 중요 기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묘지의 핵, 이것은 이제 배구공 정도의 크기를 띠고 있고요. 기억의 묘지가 존재하게끔 유지해주는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완전히 잊혀진 기억들은 묘지의 핵의 에너지로 흡수가 되죠. 여기서 완전히 잊혀진 기억들은 기억의 주인이 그 기억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때, 그렇게 된다면 그 기억의 조각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 묘지의 핵의 에너지로서 흡수가 됩니다. 이 묘지의 핵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모른다고 해요. 저희 스승님의 말씀에 따른 말이죠. 스승님이 이 기억의 묘지를 관리하기 전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 묘지의 핵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희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의 방을 보셨다면 방 뒤에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직소 퍼즐 조각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묘지의 핵입니다. 다음은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의 마마 샴푸님, 그리고 파파 마오유님입니다.
이 차프님과 마오오님, 즉 마마님과 파파님 덕분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기도 하죠. 이 두 분이 아니셨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진 못했을 거예요. 이 두 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그리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3년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의 트위터 계정에도 메인으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숙했던 자기소개 PP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켜고 끄는 걸 좀 빨리 미숙해졌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에 대한 질문도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인가 어제 들어왔던 마시멜로 질문 중에서 유튜브 링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눌렀더니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링크로 나온다, 의도된 것이냐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링크가 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수정을 해서 다시 등록을 해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색이 투톤이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밥띵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이 머리를 보시면은 안쪽이 좀 시크릿 투톤으로 해서 바깥쪽은 주로 은발 느낌으로, 그리고 안쪽은 좀 붉은색의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트위터에 올린 3년도를 보시면은 제 머리 뒤에 있는 꽁지머리는 이제 밑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어둡게 검은 빛을 띠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회색빛으로 변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꽁지머리를 뒤로 넘긴 바람에 눈에 띄진 않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라데이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팬카페를 만드실 건가요? 네, 팬카페는
만들 계획입니다. 최대한 이번 주 내 아니면은 다음 주 내 빠르게 만들어서 개설할 생각입니다. 네이버 카페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도 또한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몇 가지 빠진 게 있었네요. 자기소개를 하면서 어디 보자. 네, 이렇게 제가 묘직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스태프를 들고 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스태프가 보통 스태프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멀리 떨어뜨려 보시면은, 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스태프 안에 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램프 안에 보면은 양초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야 좀 잘 보일까요? 네, 이거는 평범한 양초는 아니고요. 가끔씩 기억의 묘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특히 나쁜 기억들이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억들이 폭주하게 되면은 기억의 묘지에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다른 기억들 또한 그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폭주하는 기억들을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진정시킨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양초, 아니 향초를 피우게 됩니다. 향초를 피우고 램프에 넣고 그렇게 기억의 묘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향초를 맡은 기억의 묘지들이 기억의 묘지에 있는 그런 폭주하는 기억들이 다시 진정되면서 안정화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 스태프에 매달린 향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리 퇴치는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물리 퇴치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기억들이 폭주를 하게 될 때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물리 퇴치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태프의 끝을 보시면은 붉은 빛으로 보이는 크리스탈이 보일 거예요. 이 크리스탈은 이제 기억의 묘지에 있는 묘지의 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묘지의 지형이나 환경, 날씨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날씨가 많이 어두워졌죠. 이 어두운 날씨를 좀 낮으로 바꾼다던가 혹은 비가 내리게 한다던가 눈이 내리게 한다던가 그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을 바꾸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억의 묘지는 현실의 시간과 동일하게 흘러가니까요. 가끔씩은 그렇게 흘러가게끔 놔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아, 스태프는 스승님께 물려받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스태프가 제가 처음 물려받을 때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스승님께서는 취향이 좀 독특하다고 하실까요? 누가 봐도 묘지기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제 기억으로는 사신? 네, 거기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프도 이제 난 모양이었던 걸 기억해요. 처음 봤을 땐 진짜 굉장히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스태프의 모양 또한 나중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기억의 묘지기가 되었을 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스승님께서는 물리태치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도 그래서 여쭤봤었거든요. 그 낫으로 그냥 그런 폭주하는 나쁜 기억들을 베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그때 일이 참 고생이 많았죠. 지금은 계시진 않지만 가끔씩 그립기도 한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스님께서는 뭐 돌아가셨다던가 소멸했다던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멀리 여행을 가셨어요. 저에게 기억의 묘직이라는 직책을 맡겨두시고요. 임신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스승님께 들었던 거는 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본인은 이제 그냥 쉬러 휴가를 떠난 것 같습니다. 은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연락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언젠간 연락해 주시겠죠. 그때까지는 위젓한 기억의 묘지의 묘지기로서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아, 나이 말씀하시는데요. 아, 500살이냐고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기억의 묘지에서의 시간은 현실의 시간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물론 평상시에는 현실의 시간과 똑같이 흘러가지만 가끔씩 시간이 약간 좀 어긋날 때가 있다던가 좀 느리게 흘러간다던가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한 것보다 좀 네, 5살 젊거나 늙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 생각에는 한 20대 후반?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5살로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물론 그 나이에 어울리는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 3연도에 있는 미니 아래도 버추얼이 있나요? 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3연도에 있는 미니 아래도 언젠가는 버추얼로 만들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때는 3연도에 있는 미니 아래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미니 아래도 기다려주신 만큼 언젠가 미니 아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미니 아래를 보면서 굉장히 귀엽다. 내가 이렇게 귀엽게 보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미니 아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아, 네, 맞아요. 전신을 좀 보여드려야겠죠. 잠시만요. 한 이 정도쯤 떨어뜨려 놓으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좀 더 한번 조절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좀 밑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잠시만요. 네, 보시다시피 이 신발은 보통 이런 느낌입니다. 좀 신기 편하게, 아닌가요? 편해 보이진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신고 느낀 점은 이제 불편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네, 구두의 형태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위로 좀 올라가다 보면은 네, 이게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치마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치마 같은 건 아니고요. 치마 안쪽에 이렇게 어엿하게 하의 바지를 입고 있답니다. 이 바지의 재질도 약간 수트의 그 첫 느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날개 그리고 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보통 이제 저의 겉옷, 어깨에 걸친 겉옷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책이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이 대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이 책은 보통 기억의 묘지와 직접적인 연관은 거의 한 50%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럼 중요한 물건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억의 묘지의 묘지기를 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적혀 있답니다. 약간 가이드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말이 가이드북이지만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마도서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기억의 묘지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마법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자주 쓰일 일은 없겠지만요. 그리고 위로 좀 올라오시면은 보통 상의는 이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상의에 달린 이 가슴 쪽에 달린 이 해골
해골 모양이라고 하죠. 사실 이거는 저의 취향은 아니고 스승님의 취향이 조금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검은 장미도 좀 눈에 띄죠. 물론 이런 스승님의 취향이 좀 감미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부분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옷을 받았을 때 아주 기쁘고 만족했답니다. 아, 허리에 있는 이 폼포미는 제 취향인가요?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귀엽잖아요. 물론 가끔씩 일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만질 때가 있어요. 푹신푹신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장식이 많이 달린 겉옷은 또 잠시 이제 벗어둘 수도 있습니다. 벗어둔다면은 전신은 아마 이런 느낌이겠네요. 아까 전에 보였던 날개 장식이나 붉은 리본 같은 장식이 많이 없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날씨 상태에서 겉옷을 벗으니까 좀 춥네요. 다시 잠깐 입어둘게요. 네, 입었을 때 좀 체격이 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런 겉옷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쵸. 벗으니까 뒷머리가 더 잘 보이죠? 네, 맞습니다. 뒷머리도 이런 느낌으로 뒤로 넘겨서 묶어놨습니다. 머리가 좀 긴 편이라서 뒤로 묶어놓고 일하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뒷머리 쪽에도 시크릿 톤처럼 이렇게 붉은 빛이 감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걔가 태평양이라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걸요? 아닌가? 얼굴이 굿. 감사합니다. 흉부요? 흉부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칭찬이네요. 어떤 의미로 기가 막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표정 같은 걸 좀 지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좀 날이 덥거나 좀 심장이 두근거릴 때 좀 홍조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좀 겁에 질렸을 때나 속이 안 좋을 때 낯빛이 많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광 쪽도 네, 이렇게 낯빛이 좀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딱 이 표정이
제가 싫어하는 걸 할 때나 공포 영화 같은 거 볼 때, 공포 게임 같은 걸 할 때 나올 수 있는 표정이겠네요. 그리고 저도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한답니다. 좀 그렇게 보이시나요? 스승님이 화낼 때는 진짜 무섭게 보이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네요. 하찮다고요. 네. 저는 그래도 화나는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이 더 좋으니까요. 자주 화내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슬프게 눈썹을 쳐지기도 한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눈물뿐만이 아니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땀도 흘립니다. 물론 슬픈 얼굴을 보이는 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간혹 묘직의 힘을 쓰다 보면은 스태프뿐만 아니라 저 또한 묘지의 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빛이 들어오기도 해요. 저는 이걸 보고 진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거울을 봤는데 의식적으로 이렇게 눈에 뭔가 불이 켜진 것 마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확실히 묘지기로서의 일을 물려받은 게 맞구나. 내가 확실히 기억의 묘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그런 빛이 좀 잘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으로 자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 동안에는 묘직의 일을 잘 하진 않으니까요. 사람에서 묘지기가 된 거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눈을 떴을 때는 그 전에 일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세계에 넘어오면서부터 제가 처음 만난 건 여기 계셨던 선대 묘지기,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이셨고, 제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는 저도 모르고 스승님도 모르신다고 하네요. 정전되면 예라스만 한 들고 다닌다고요? 제 눈 대신에 제가 가진 스태프를 이용해서 길을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두운 건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시멜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게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게임패드도 저희 전용으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게임을 하게 된다면 다시 꺼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게임패드에도 보시면은 해골 마크가 있죠. 이 해골 장식이 이것 또한 스승님의 취향이 좀 섞였다고 볼 수 있죠.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으면서도 본인의 취향을 이렇게 넣는 걸 보면 스승님 답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스승님께서는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좀 이런 장식이 있어야 묘직의 느낌이 나지 않느냐 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여기는 실제 묘지가 아니라 기억의 묘지 아닌가요? 아무튼 묘지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아, 네. 그러시겠죠, 그럼. 그러고 말았죠. 근데 저도 보다 보니까 좀 정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없으면은 막상 어색해질 것 같아요. 반장갑인가요? 아니면 옷에 붙어 있는 건가요? 옷에 붙어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네, 반장갑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옷에 붙어 있다면은 입고 벗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말이죠. 물론 지금도 충분히 입고 벗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말이죠. 아, 하트 핀 버튼 귀엽다고요? 맞아요. 하트 핀 버튼 같은 경우는 저의 취향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에 있는 카라라고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해골 장식 위쪽 양옆에 꽃잎처럼 튀어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나비 장식이거든요. 장식은 여기 보시면 스태프 끝에도 나비 장식이 이렇게 붙어 있답니다. 밑에 있는 검은 장미는 덤이고요. 개인적으로 나비 장식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전에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스태프의 형태는 나비도 없고 꽃도 없고 칙칙하고 만지면 쇠도 고를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태프만큼은 제 취향에 맞게 개조한 거랍니다. 나중에 언젠가 또 이 스태프가 디자인이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승님이 서운해 하시겠다고요? 등짝 때릴 듯? 뭐 그렇게 해서라도 와주시면은 섭섭하진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스승님께 많이 맞아봤으니까요. 그렇다고 심하게 맞은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제가 실수를 하거나 일을 좀 그르쳤을 때 좀 혼내신 적은 있습니다. 아니요. 낫으로 저를 그렇게 혼낸다면은 상상만 해도 그건 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비슷한 경험이 좀 있네요. 떠오르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불만이 있으시면 스승님이 찾아주시면 되지. 아직까지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등짝 스매스를 때린다든지 그런질 않은 거 보면은 스승님께서도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뭐 영원히 쉬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다른 게 아니라 옆에서 스승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스승님께서 좀 편히 쉬셨으면 하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스님께서도 저한테 그렇게 좋은 아닌가? 그렇네요. 돌이켜보면은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좋은 일도 많았으니까요. 나중에 가끔 놀러 온다면 같이 차 한잔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스승님이 보면 안 되는 영상 1위. 뭐라고 하죠 뭐. 서운했던 것들을 좀 털어놓는다는 느낌으로 제자의 이런 서운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두고두고 보라고 하시죠 뭐. 같이 살아온 시간이 많으니까요. 오래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스승님이나 저나 서로에겐 좀 뻔뻔해진 것 같아요. 아, 옆에 중요기억에 계속 탈출했다가 들어갔다가 한 게 보일 거예요. 예거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중요 기억이 램프에서 알아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이유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억의 주인이 그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된다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중요 기억이 램프에서 나왔다가 어딘가로 날아간다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기억의 주인이 다시 그 기억을 떠올렸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만 유독 좀 들어갔다 나갔다 많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망증이 심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건지 저 또한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 기억의 조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예의는 아닐 것 같아요. 이 기억의 주인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자유롭게 놔두고 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라는 것은 이제 묘지기로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인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영상처럼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기억이고 이것은 무슨 기억이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그런 짓은 잘 하고 싶진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억의 주인에게 예의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어떤 기억이구나 라는 카테고리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도 저의 기억을 다른 모르는 사람이 들여다보고 한다면은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보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냥 이것은 일반 기억이고 이것은 중요 기억이구나. 이 기억은 곧 있으면 폭주를 하겠구나. 이런 나쁜 기억들은 곧 있으면 또 폭주를 해서 기억의 묘지에 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겠구나. 빨리 향초를 준비해야지. 일해야지. 제가 묘지기가 되기 전에 기억이요. 여기 처음 왔을 때 형님이랑 같이 찾으려고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묘지기가 되기 전의 기억은 찾지는 못했답니다. 이미 핵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이미 핵에 흡수된 기억들은 다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핵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묘지기가 되기 전의 기억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물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찬란한 현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잊고 싶을 정도로 안 좋은 기억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이니까요. 아마도 나중에 언젠가 저의 묘지기가 되기 전에 기억을 되찾는다고 해도 그냥 아 그랬구나 또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어른이냐고요? 글쎄요. 저 스스로가 어른스럽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자주 보게 된다면은 아마 그런 말이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행실을 볼 수도 있겠죠. 특히 게임을 하다 보면은 3살 그렇게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귀걸이 디테일도 보여주세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귀걸이는 보통 이런 느낌이랍니다. 진작 이렇게 머리도 가까이 이렇게 보여줄 걸 그랬네요. 네, 꽃의 느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얼굴이 아름답다고요? 감사합니다.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얼굴을 좀 가깝게 보여드리면은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얼굴을 보여드는 수작이었다고요? 아, 넘어갔네요. 좀 예전에도 들었던 말이지만 약간 좀 귀걸이를 한쪽에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할까요? 양쪽에 같이 양 사이드에 달려 있으면은 좀 너무 치렁치렁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좀 과하다고 느끼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귀걸이를 한쪽에다 하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은 양 옆에 같이 나란히 달려 있는 게 더 보기 좋으신가요?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한쪽에다 한번 귀걸이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이쁠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음... 어떡하죠? 막상 자기소개까지 끝나고 난 뒤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처음이라서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노력한다면 이것 또한 또 나중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노래도 부르나요? 노래요. 저 노래 못 부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음치고 스승님이 듣기에도 넌 노래 부르지 마라 하고 그냥 그러고 마셨거든요. 아, 저의 음치를 만약에 누군가가 다듬는다면 그분께서는 굉장히 큰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기억들이 다 탈출하냐고요? 비슷한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답니다. 언젠간 보컬 트레이닝이라도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만약에 보컬 트레이닝을 하면은 지금보단 나아지겠지만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진 않을까? 목이 망가지진 않을까? 그런 겁부터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쓸데없는 걱정이겠죠?
저 또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컬 트레이닝을 해서라도 여러분들 앞에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 자체는 좋아해요.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노래를 부르고 제가 노래 부른 걸 듣게 되면은 뭐야 이거? 사람 소리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럴 일 없도록 여러분들과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린다는 말씀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어서 빨리 음치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처음이라서 많이 휑할 거예요. 사실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도 있는 구독 배지라든지 구독 티콘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직 조건이 안 된다고 하네요. 프로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루키에서 벗어나서 프로가 되면서 구독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께 구독 티콘과 구독 배지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달릴게요. 키보드 옆에 있는 촛불도 스태프에 있는 향초 같은 건가요? 아, 이것도 향초냐고요? 얘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양초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향초가 좀 더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다 못해 머리가 아플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그냥 데코레이션이에요. 지금도 이것도 저녁이고 밤이기 때문에 킨 거지. 낮에는 꺼놓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린 다음에 내일은 또 어떻게 방송을 진행할지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기억의 조각들은 안 빛나나요? 일반 기억들은 보통 반딧불과 비슷한 느낌을 냅니다. 그것보다 살짝 밝을 때도 있고요. 위에 매달린
램프 안에 있는 중요 기억들도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조명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밝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의 조명은 보통 저기 옆에 보이는 이 묘지의 핵, 저것이 이제 이 방의 조명의 전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묘지의 핵을 제가 막 이렇게 학대하거나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묘지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 이 묘지의 핵을 사리사욕에 쓰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로 그냥 조명 킬 때나 끌 때나 그때밖에 안 써요. 물론 지금 이렇게 컴퓨터의 전기라든지 전력 같은 거는 좀 연관이 있으려나? 그래도 막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적절하게 쓰고 있고요. 남용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막 고갈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묘지의 에너지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승님께 들었지만 소문으로는 이 묘지의 핵은 이 세계가 탄생할 때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물론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못 들으신 겁니다. 못 들으신 겁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죠.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이제 11월 29일 토요일이네요. 다음 주 스케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스케줄은 내일 트위터와 치즈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네, 스케줄표는 오늘 아니면 내일 트위터와 치즈직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 스케줄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할 게임을 좀 몇 가지 사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했으면 하는 게임이 따로 있으실까요? 공포 게임은 안 되고. 데뷔 후기요? 네, 데뷔 후기는 나중에 트위터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 데뷔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말씀드리겠네요. 어떤 느낌일지. 언텔? 언텔이라면 혹시 언더테일 같은 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모르는 다른 게임이 있는 건지. 아, 맞다고요? 언더테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내일 시작하기에는 너무 이르려나요? FPS 잘하나요? FPS라 제가 에이펙스 레전드를 즐겨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면서 잘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아 뭐야 에임도 별로네, 이딴 게 FPS? 막 이런 반응일까봐. 나중에 FPS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즐기기만 하면 됐죠. 맞습니다. 즐겼으면 됐죠. 후회 없이. 나중에 또 FPS 게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에이펙스 레전드를 먼저 하는 걸 보여드릴 것 같네요. 그리고 막상 게임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좀 그렇지만 공포 게임도 해야겠죠. 언젠가는, 진짜 언젠가는. 공포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작부터 너무 센 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초심자용으로 하나 가지고 와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크 공포 탈출은 뭐죠? 그런 게 있나요? 마크가 제가 아는 그 마인크래프트 맞죠? 마인크래프트가 공포 탈출 맵이 따로 있다고요? 있군요. 있군요. 사실은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일반 마인크래프트도 공포 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크도 모드를 넣으면 점프 스퀘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아, 알겠습니다. 마크 공포 모드도 나중에 고려해 볼게요. 그럼 무슨 게임 하냐고요, 보통? 음, 저는 약간 이야기가 있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스토리라고 할까요? 스토리가 있는 게임을 좋아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게임들도 있지만 기왕 게임 할 거면 스토리가 있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프린세스 메이커. 어, 프린세스 메이커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중에 해볼게요. 아, 산나비 같은 것도 좋아하시려나? 산나비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산나비 게임 DLC가 나왔죠? 귀신 들린 날이었나요? 사실은 산나비 게임을 이미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산나비를 플레이할 것 같아요. 빠르면은 내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고려를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해보셨나요? 축구루 게임은 해본 기억이 없네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묘지에서 했던 게임들 중에서 이것도 축구루에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아닌가? 그건 축구루가 아니구나. 묘지 탈출 시뮬레이션.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축구루로 나온다면. 나중에 축구루 게임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파나 원신 같은 스토리 말하는 건가? 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쵸? 그런 스토리가 좀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게임이 좀 하기에는 더 재밌고 이입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내일 제가 그런 스토리가 좀 들어가 있는 게임을 하나 골라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방송 시간과 할 게임은 나중에 트위터나 치직으로 함께 스케줄을 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노기는 마비노기 모바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마비노기 모바일 같은 것도 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다들 재밌다고 하셔서 고려해보고 있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할 게 많네요. 뭔가 할 게임이 많으니까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게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게임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찾아왔으니까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체 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말이죠. 오늘 첫 방송 때처럼 리듬 게임도 해보자고요. 리듬 게임도 기회가 된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이제 트위터에서 마시멜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바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마시멜로로 받은 질문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데뷔 방송 하기도 전에 답변을 다 해버리는 바람에 그럴 기회가 좀 사라져 버렸네요. 지금까지 본다면 상시 오픈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몰아서 콘텐츠 느낌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성실한 죄. 그래도 성실한 게 좋죠. 그러고 보니까 화면에 나오는 채팅창은 보기 괜찮으신가요? 채팅창이 너무 밋밋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좀 옆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보기 좀 불편하던가 가독성이 떨어진다던가 그런 건 없으시다고요? 다행이네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다 살피다 보니까 처음이라서 그런지 많이 뭔가 많고 어질러진 것처럼 보이고 이것저것 직접 만져봐야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실수하거나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송출이 이상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고민을 데뷔하기 전까지 내가 실수를 하거나 또 예전처럼 방송이 일정이 밀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1분 1초마다 계속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렇네요. 이미 마이크 꺼진 사태만 2번 있었죠. 저는 기왕 할 거면은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실수를 여러 번 하게 되었네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쓰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모습이 채팅 쪽으로 가면 좀 잘린다고요? 아마 설정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설정만 좀 손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일부러 좀 잘라 놓은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좀 바꿔 보면은 왜 점점 커지는 것 같지? 아무튼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네 맛. 지금도 잘리나요? 아, 잘리진 않은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또한 나중에 경험이 되고 살이 되면서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안 잘린다고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잘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숙련되고 성실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빨리 신인 티를 좀 벗어나고 싶거든요. 물론 그게 시간에 해결해 주지는 않겠죠. 이것도 제가 하기 나름이니까요. 확실히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묘지기로서 일했던 거랑은 완전히 달라서 떨리고 뭐가 온지도 모를 때도 있고 즐기라고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시다면 아직 카페가 개설되지 않았으니까요. 마시멜로나 아니면은 트위터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데뷔 방송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내일 준비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곧 방송을 좀 종료해야 될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얼굴이요? 재밌었다는 게 그 말씀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사실
많이 준비한 게 없어서 재미있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해요. 나중에라도 좋아하는 게임이나 저책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좀 더 풍족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오시마크 같은 것도 정하고 싶고, 팬 마스코트라고 하죠. 팬 마스코트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 나눠서 정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끝인사는 유바인가요? 아, 그렇네요. 팬 마스코트 캐릭터로 정하기 전에 팬네임도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 혼자서 정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사와 끝인사도 나중에 확실하게 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 끝인사는 유바로 할까요? 네, 정할 게 많네요. 원래는 혼자서 다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나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정하기보다는 이렇게 남겨뒀던 거죠. 나중에 팬네임과 이제 팬 마스코트, 오시마크 같은 걸 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니면은 빠른 시간 내 다음 주에 그런 일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혹시 계신 분 있으시다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닉네임까지 불러드리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 위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밥띵님, 네, 저의 부족한 첫 방송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은식빵 0420님, 저의 첫 방송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듀개골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듀다님께서도 제 방송에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간짱이님께서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찾아보고 있어요. 채팅 쳐줬던 분들 중에서 어디 보자. 네, 마로 고등어님께서도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봄23님께서도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타녹스님께서도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빵냥님께서도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히히히 후후해님께서도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다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름 어려운 걸로요? 그거는 좀 참아주세요. 혀가 꼬입니다. 미닐라 말의 봉주 3세 귀엽네요. 미닐라 말의 봉주 3세. 네, 그 정도면 양호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내일 방송은 일단 생각하는 걸로는 오후 3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게임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앞서 저챗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을 좀 하고 나서 나중에 저챗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부, 2부 나누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오늘 빠른 시간 내로 스케줄을 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와주신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오늘의 유라스 마니아르의 데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유바.